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력의 호가창 트릭과 공부 방향. 제목이 거창하기는 한데, 별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요, 또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적어놨어요. 이걸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이러는 건 상관없는데,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죠. 출발선의 차이. 일단은 세력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주가 조작 세력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력에 대한 존재를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적이 필요한 거예요. 남이 이야기해주는 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적과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 건데, 주식이 상승하고 나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저점이 만들어질 차례가 됩니다. 상승 추세라는 걸 계속 이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언젠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저점이죠. 보통은 차트의 저점이 그려질 때까지 그 가격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치 그 가격이 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통해서 최초의 저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점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시 차트가 있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매수한 시점은 어떠한 자리가 됐든 관계없이 내가 산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표현하면은 내가 주식을 산 시점으로부터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를, 밀리지 않기를 원한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걸 부르는 용어가 정말 각양각색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수 호가, 매수가, 누군가에게는 매매 기법, 맥점, 타점, 뭐, 계속 나와요. 보조지표를 이용한 어떤 지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를 지칭하는 거죠. 더 이상 밀리지 않기를 원하는 곳, 진정한 바닥, 이걸 찾기 위함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고요. 거기가 바닥이어야 그 다음 움직임은 상승일 테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은 추세상 계획된 저가를 맞출 방법이 없어요. 만에 하나 맞춘다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는 개인들이 한 곳에 물량을 집중시키는 라운드 피겨까지 만들어낼 확률은 더욱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 이게 왜 당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에 여기가 바닥이 될 거니까 여기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또 그렇게 설령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바닥을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인을 했든 여기서 확인을 했든 여기서 확인을 했든 이 바닥을 어디서 확인을 했든지 간에 얘는 존재하고 난 이후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초에 이 하락 추세를 멈춰놓은 이 바닥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걸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이라는 것은
존재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존재하게끔 만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 그렇게 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개인이 아닌 자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루보의 주가 조작 세력은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아니에요. 저마다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싶은 적을 확실하게 골라내야 돼요. 세력과 개인의 저점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출발이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세력에게는 계획된 일부 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그리기 전부터 알 수 있고, 개인은 그들이 그린 차트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본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나의 바닥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얘가 바닥이라면 이 자리를 지켜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매수에 가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뒤로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점오였죠. 아니면은 이 자리가 진짜 바닥이라면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시 한번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면 이러한 고점, 바로 직전 고점은 바닥을 딛고 돌파할 수도 있다. 돌파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눌릴 때 매매하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쵸? 확인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저점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해요.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이중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식시장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였든 여러분들이 확인한 시점에는 이미 얘는 존재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하락 추세를 멈춰 세운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그러한 존재는 개인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알고서 진행한 사람은 이 모든 게 계획된 일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뭐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제 세력의 존재는 아시겠죠? 세력이 최초의 저점을 만들기 위해 대량의 매수 주문을 일으키면 그 결과물은 저희들이 보는 호가창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라운드 피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라운드 피겨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날의 호가창의 모습이에요. 그 시점에 11시 27분이네요. 보도록 하죠. 11시 27분은 이때쯤이에요. 얘가 지금 3분봉이니까 21분. 뭐 외바닥이 만들어지고 이중 바닥이 완성되고 전고점을
살짝 뚫어주는 모양,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는 시간, 네, 그 정도 타이밍부터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 가격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라운드 피겨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자리에다가 엄청나게 대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멈춰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력이 차트를 주도해 나간다면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리스크까지 감수해내면서 만들어낸 최초의 저점을 왜 무너뜨리느냐 이거죠. 보세요. 이 친구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멈춰 세웠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죠? 하락하던 추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근데 얘를 깨버렸어요. 이렇게. 음봉 거래량도 보이시죠? 이거 때리면서 내려온 거래량들입니다. 여기를 깨버렸어요. 기껏 만들어 놓고 왜 이걸 깨부셨냐 이거죠. 기껏 만들어 놓고 이것을 깨부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리스크. 이제 이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움직일 때 누군가는 밑에서 뭐 어떤 요커 뭐 아니면 뭐 있죠? 얘네가 한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춘절이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취매를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확인하고 선취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물량도 위에서 지금 체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수익 실현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던 하나의 변곡, 저점인데 그거를 왜 깨부셨냐 이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매수호가 라운드 피겨에 대량의 물량을 투하시켜서 주가를 하락시킨다면 그 가격대의 주식만큼은 분명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저점을 왜 무너뜨리는 걸까?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내가 손해가 난다면 아까 수익을 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손해가 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바닥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바닥이 아닌데 왜 거기를 깨트리냐 이거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일단은 매도가하고는 그 매도가 잔량 막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매수가만 가지고 보는 걸로 해요. 이제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초보자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효과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운드 피겨가 깔려 있는데 왜 무너지냐 이거죠. 세력들이 되어 놓았다면 이거를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물량이 많았던 때가 12,000원이거든요. 이걸 잘 보세요. 그냥 물량을 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집어 던집니다. 자, 보도록 하죠. 아이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여기 이만주의 물량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막 후루룩 뭐가 나오더니 막 네, 깨버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 저점을 왜 무너뜨리느냐. 저기다가 자신들의 물량을 집어 던지면은 손해가 일어나게 될 텐데 왜 그러느냐. 근데 그 대답은 생각보다 저는 어렵게 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게 풀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력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게 제 모든 생각의 전제예요. 항상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점을 만들었어요. 좀 지우고 어, 어딨냐. 검정색.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여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자 하다가 어느 순간 깼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켜주는 듯 하다가 여기서는 깨버렸어요. 물량을 뺀 게 아니라 빼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뺀 게 아니라 거기다 물량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이때와 이때의 모습이 다르죠. 그 물량이 어디 갔던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알아보기 쉽게 여러분들 그냥 제일 굵은 거 여기 12,000원 2만주 23,000주가 있죠. 이걸 계속 보세요. 제가 조금씩 넘겨 보겠습니다. 12,000원에 2만 2만1,000. 자, 계속 보세요. 22,000 21,000 22,000 24,000도 가네요. 22,000 21,000 2만. 자, 그러다가 갑자기 다 부어버립니다. 쫘라락 부어버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였죠. 이 물량 나오는 거 보세요. 8,000주 막 이런 게 막 어이구 막 쏟아지죠. 네, 이렇게. 그렇게 생긴 거래량이 여기에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저는 이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난 이걸 보고 샀는데 주가가 밀렸으니까.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자신들에게 불리한 행동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를 호가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호가창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삼각형 형태의 호가창이에요. 피라미드 형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걔는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얇은 곳과 두꺼운 곳이 구분 지어진다는 뜻이에요. 메소가의 상단은 비교적 얇고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어, 위에는 얇아요. 메소호가 상단은 1, 2호가 3, 4, 뭐 요 정도는 얇아요. 밑에는 두꺼워요. 밑에는 계속 두꺼워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 본다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 복잡한 메소호가 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저게 붉은색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메소호가의 물량이. 다들 자신만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매매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격이 급한 개인들은 두꺼운 라운드 피규어에서는 세력들이 이미 걸어둔 대량 주문이 소화되기 전까지에는 자신들의 물량을 체결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주가 상승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얇은 호가창의 가격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인내심이 있는 개인은 두꺼운 호가 물량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그 가격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호가창의 물량과 전혀 관계없이 소신 있는 자신만의 기준 가격으로 매매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여긴 너무 두꺼우니까 그냥 이걸로 볼게요. 여긴 너무 두꺼우니까 내 물량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빨리 참여해야겠어. 왜냐면은 나를 두고 떠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소 좀 이렇게 두터운 물량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문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입했는지는 관계없이 그 결과가 하락으로 마감했다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생각은 결국엔 틀린 거라는 겁니다. 종목에 참여한 개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되는 거죠. 최초의 저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막 이제 호가창에 대해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니까 호가창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막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틀린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깨졌으니까. 여기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주가가 막 올랐으니까, 그리고 꿈틀대고 있으니까 막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참여했던 개인들은 이걸 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달려든 얘들의 생각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랬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저 라운드 피겨 지지선이 바닥을 지켜주었는데 왜 지금은 지켜주지 않는 거지? 아까 보셨다시피 얘들은 여기다 물량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음, 얘가 왜 안 움직일까요? 잠시만요. 파일이 왜 안 움직이지? 자, 움직이네요, 이제. 여기쯤이었나? 자, 보세요. 아까 보여드렸죠? 12시 49분, 뭐 50분. 두껍게 쌓여져 있던 저 가격대에다가 막 물량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에 자신들이 쌓아놨던 물량을 자신들이 던졌던, 누가 던졌던 그걸 받아버리게 되면은, 세력들은 이후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체결시켰던 가격의 물량은, 주식은 당연히 마이너스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거죠.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잘라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력의 호가창 트릭과 공부 방향, 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의도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저희는 그 최초의 저점을 만들어낼 수 없다. 개인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지 않고 한 곳에 물량을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계획을 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전체를 움직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전에 대량의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멈춰 세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세력이다. 최초의 저점은 개인이 만들 수 없다.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물량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호가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손해를 보는 행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 호가창 특성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